안녕하세요. K감동 피플입니다. 하버드 국제안보전략 세미나실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햇살이 겨우 비치는 이른 아침.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고풍스러운 강의실에는 40여 명의 엘리트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독일 등 각국을 대표하는 젊은 국제정치학, 안보전략학 전공자들이었고, 장차 각국의 외교관, 정보요원, 혹은 대통령의 참모가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사람은 패트릭 맥케인 교수. 패트릭 맥케인은 미국 출신으로 현재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안보전략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과거에는 미국 국방부에서 동아시아 전략을 분석하는 핵심 인물로 활동했으며 나토에서도 군사 자문관으로 활약한 바 있습니다. 그의 전문 분야는 군사사, 아시아 지역 전략, 전쟁 심리학이며 날카로운 분석과 도발적인 질문으로 학생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강의로 유명합니다. 하버드 학생들 사이에서는 사고를 흔드는 명강의자로 불릴 만큼 강의 몰입도가 높습니다. 그는 과거 CIA, 국방부, 그리고 나토에서 근무하며 전 세계 갈등 지역과 군사 전략에 대해 현장 경험을 갖춘 학계와 실무를 넘나드는 이 시대의 전쟁 전략가였다. 교수가 강단에 오르자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의 첫 마디는 평범한 인사도 교재 소개도 아니었다. Let's begin with a question. How strong do you think the South Korean military is? 한국군의 전투력,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짧은 질문이 강의실 전체의 공기를 흔들어 놓았다. 한 일본계 학생이 손을 들고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Well, they are good at marching. I guess. I've seen their parades. Looks nice. 행진은 잘하던데요. 군 퍼레이드는 멋지게 하던데요. 교실 뒤편에서는 몇몇 미국 학생들이 킥킥 웃으며 서로를 쳐다봤다. 그중 한 명이 덧붙였다. Without the US troops, they wouldn't last a week. 미군 없으면 일주일도 못 버티는 거 아냐? 중국계 여학생은 짧게 말했다. They were just lucky in the Korean War. 한국 전쟁 때 운 좋았던 거지. 교수는 학생들의 반응을 조용히 바라보며 칠판 앞에 서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롱과 냉소, 무지에서 비롯된 확신이 그들의 얼굴 위에 선명했다. 그리고 이 반응은 어쩌면 오늘 강의의 진짜 출발점이었다. 패트릭 교수의 미소, 그리고 반격의 시작. 그 침묵을 깨며 패트릭 맥케인 교수가 미소를 지었다. 그는 교탁 옆에 조용히 노트북을 내려놓고 천천히 강의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I expected this response. It's the reason I prepared this lecture. 이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했죠. 학생들이 조용해졌다. 일부는 여전히 눈빛에 의심과 우월감을 담고 있었지만 패트릭 교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But let me ask you again. How much do you really know about the Korean military?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한국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강의실 전체의 공기가 달라졌다. 의심과 무시는 있었지만 그 물음은 각자의 머릿속을 찌르듯 파고들었다. 교수는 원격 화면에 하나의 사진을 띄웠다. 검은 배경에 흐릿하게 그려진 고구려의 장군. 장수의 이름은 을지문덕.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정예군. 수나라의 대군 113만 명. Let's talk about numbers. 113만 대군. The greatest invasion force in East Asian history. Against a small kingdom in the north of the Korean peninsula. And yet they failed. 113만 명. 동아시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침공군이 작은 북방 국가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흔들렸다. 교수는 계속 이어갔다. 한국의 군사력은 현대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전략은 고대부터 놀라웠습니다. 지형을 읽고 심리를 꿰뚫고 시간을 조절했습니다. General Uljimandyuk did not fight with strength. He fought with information. He retreated strategically, exhausted the enemy, and then struck when the timing was perfect. 을지문덕 장군은 힘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정보를 기반으로 싸웠죠. 전략적 후퇴로 적을 지치게 만들고 결정적 순간에 일격을 가했습니다. 교수는 말하며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전투 후 수나라 대군은 반 이상의 병력을 잃고 철수했다. 조용하던 강의실. 한 인도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That's impressive. 다른 프랑스 여학생은 노트북을 펴고 검색을 시작했다. 요즈먼디옥이라는 검색어가 화면 위에 떠올랐다. 아까 웃던 미국 학생조차 자세를 고쳐 앉았다. 냉소는 사라지고 경청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건 탱크도 미사일도 예산도 아닙니다. 그건 기억이고 전통이며 전략적 문화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역사상 가장 과소평가된 군사 문명을 지닌 나라입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더 이상 웃는 학생은 없었다. 이제 그들은 한국군이란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강의실 안은 여전히 왁자지껄한 분위기였다. 방금 전까지 조롱에 가까운 웃음을 터뜨리던 미국과 영국의 남학생. 몇 명은 여전히 키득이며 귓속말을 주고받고 있었고 일본 유학생인 유스케는 허리를 젖히고 비웃음 가득한 얼굴로 팔짱을 낀 채 교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반면 중국계 여학생 메이는 살짝 눈살을 찌푸린 채 노트북에 메모를 이어갔다. 한국군이 약하다. 방금까지 강의실을 지배했던 그 문장은 아직 공기 중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 분위기를 정면으로 받아낸 이는 바로 패트릭 노먼 교수였다. 군사전략사와 동북아시아 고대 전쟁사 연구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그는 이 조롱조차도 강의의 일부로 계산한 듯 미소를 지으며 말문을 열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학생들은 순간 조용해졌다. 뭔가 평소와는 다른 흐름이 느껴졌다. 그래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단 한 문장으로 답하십시오. 교수는 질문을 던지고는 천천히 교탁에서 내려와 강의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가장 앞줄에 앉은 미국인 학생 제이슨을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제이슨, 당신은 한국군에 대해 얼마나 압니까? 제이슨은 잠시 당황하더니 어깨를 으쓱였다. 북한을 견제하는 보조 역할? 미국의 전략 우산 아래에 있는. 좋습니다. 교수는 말을 끊지 않고 다음 학생으로 넘어갔다. 유스케, 당신은? 일본 학생 유스케는 미소를 머금은 채 답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실전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도 강한 인상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어서 중국인 학생 메이, 그리고 인도에서 온 아디티야까지 교수는 5명의 학생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고 돌아오는 답변은 하나같이 대중매체나 뉴스에서 본 이미지의 기초한 표면적 판단이었다. 그때 패트릭 교수는 강의실 뒤편 스크린을 켜고 한 장의 고대 전장을 묘사한 사파를 띄웠다. 물결치는 강 위로 짙은 안개가 드리워지고 퇴각 중인 수나라 군과 산능선을 따라 기습을 가하는 고구려 병사들의 모습이었다. 지금부터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군사 전략이 얼마나 정교하고 또 경이로운지 증명해 보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기원 후 612년 고대 동북아시아로 가볼까요? 학생들은 스크린에 시선이 고정되었다. 교수의 목소리는 더 낮고 묵직해졌다. 당시 동아시아를 지배하던 제국은 수나라였습니다. 인구는 5천만, 동원 가능한 군사력은 200만에 육박했죠. 그들은 고구려라는 작은 나라를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학생들은 화면에 뜨는 수나라 대군의 장대한 진군 모습에 잠시 넋을 잃었다. 113만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병력 숫자가 아니었다. 이것은 당시 세계 최강 제국이 가진 자만심의 크기였다. 하지만 고구려에는 한 명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을지문덕. 교수는 교탁 위에 놓인 마커로 전장을 그리기 시작했다. 고구려의 방어선, 수나라군의 진입로, 보급선의 경로, 강의 물살, 기후 조건, 심지어 밤낮의 기온차까지 그는 수나라 대군이 자신의 무게로 무너질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정면 승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는 병력보다 지형을, 숫자보다 심리전을 택했습니다. 을지문덕이 어떻게 병력을 흩어지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수나라의 사기를 떨어뜨렸는지 교수는 그 모든 전략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야간 기습, 교란, 식량 공급 차단, 염탐꾼을 통해 유포된 고구려의 무적설, 그리고 마침내 수나라 대군이 살수를 건너는 순간 그 강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칼날이었죠. 갑자기 스크린이 바뀌며 살수 대첩이 재현된 애니메이션 영상이 재생되었다. 수나라 군의 장렬한 퇴각, 미끄러지는 마차, 갈라진 보급선, 양쪽 산등성이에서 쏟아지는 고구려 군의 공격, 고작 2만 명의 고구려 병력이 그 무자비한 113만 대군을 괴멸시켰다는 장면에서 학생들은 말을 잃었다. 정적이 흘렀다. 교수는 학생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폈다. 처음엔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했던 눈빛들이 지금은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인정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 전쟁은 병력 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 지형, 정보,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유스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메이는 처음으로 손을 들어 질문을 던졌다. 교수님,
그렇다면 수나라는 왜 그토록 무모한 판단을 내린 겁니까?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만이죠. 제국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 수나라는 자신들이 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을지문덕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의는 이어졌다. 교수는 이 승리의 구조가 단순한 전술적 행운이 아니었음을 설명했다. 그는 고구려가 평소에도 국경 인근의 지형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었고 병사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한겨울 산악 훈련을 해왔음을 강조했다. 이는 즉흥적 승리가 아니라 축적된 문화적 전략 체계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이었다. 지금 한독군이 고구려군과 같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한국이라는 나라는 수천 년 전부터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닌 전략적 사고와 기민한 판단, 그리고 국지전의 귀재로서 존재해왔다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은 이제 진지한 얼굴로 스크린을 바라보며 노트북을 두드렸다. 제이슨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물었다. 교수님, 이게 단지 과거의 이야기라면 지금 한독군에도 그런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는 근거가 있을까요? 패트릭 교수는 잠시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이야기는 다음 강의에서 다루겠습니다. 몽골 제국조차 함락시키지 못한 나라, 고려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는 화면을 어둡게 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학생들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한독군을 단순한 작은 동맹국의 군대로 보지 않았다. 그들이 처음 가졌던 편견은 무너졌고 지금은 존경과 질문이 자리했다. 강의실 안에 새로운 긴장감이 돌았다. 패트릭 교수는 조용히 교탁 위에 노트를 덮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전쟁은 힘의 대결이 아니라 인식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막 그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강의실 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방금 전까지 웃음과 비웃음이 섞여 있던 공간은 이제 질문과 집중, 그리고 감탄이 흐르는 자리로 바뀌어 있었다. 학생들은 앞서 교수의 설명대로 을지문덕의 전략이 단순한 고대의 전투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통하는 전략 사상의 정수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패트릭 교수는 교탁 위에 놓인 물 한 모금을 들이키고 다시 스크린을 켰다. 이내 거대한 기마 부대가 유라시아 초원을 휩쓸며 전진하는 장면이 등장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상식을 깨뜨릴 겁니다. 바로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군대, 몽골 제국과 그들에 맞서 싸운 고려의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의 눈동자가 다시 반짝이기 시작했다. 몽골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다. 세계를 3분한 제국, 유럽까지 전율케 했던 무자비한 군대. 그런데 그 몽골과 작은 동방의 나라 고려가 전쟁을 벌였다고? 패트릭 교수는 천천히 칠판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고려, 몽골의 침공을 정면으로 맞선 나라. 먼저 몽골군을 이해해야 합니다. 패트릭 교수는 몽골의 전쟁 철학을 3단계로 정리했다. 속도 1000km를 7일 만에 주파하는 기병 기동력, 심리전 마을을 전멸시키고 생존자를 의도적으로 풀어 공포를 확산, 정보력 사전의 첩보를 통해 약점을 파악하고 유사 전술로 반복 압박. 교수는 특히 유럽에서 벌어진 칼카강 전투와 헝가리 전역의 학살을 사례로 들며 몽골군은 군사력 그 자체가 아니라 공포를 파는 상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정면으로 싸우기도 전에 상대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패트릭 교수는 고개를 들고 학생들을 바라봤다. 이 무시무시한 몽골이 고려에서는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스크린이 바뀌며 험준한 산맥과 안개 속에 협곡이 나타났다. 그 속을 뚫고 들어오는 수많은 몽골 기병, 그리고 그들을 맞아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고려군의 모습. 때는 1231년. 몽골은 이미 금나라를 멸망시킨 후였고 서우라즘 키예프 루스를 차례로 제압한 후였습니다. 고려는 말 그대로 거대한 파도 앞에 놓인 조각배였죠. 교수는 말하면서 강의실 뒤편에서 준비한 고려군의 방어 체계 지도를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놀랐다. 단순한 정면 방어가 아닌 유도, 포위, 반격, 지연 전술로 이어지는 입체적 전투 전략이었다. 고려는 전쟁 초기에 수도 개경을 벌이고 강화도로 천도합니다. 수치스럽다고요? 아니요. 이것은 계산된 유인 전략입니다. 몽골은 육상전 중심이었고 해상 공격에는 약했기 때문이죠. 학생들 중 일부는 눈을 크게 떴다. 교수는 이어서 말을 이었다. 그리고 고려는 버티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1247년 전설적인 장군이 등장합니다. 바로 강감찬의 후예 김윤우 장군입니다. 귀주 대처. 몽골 제국의 제3차 침입 당시 김윤우는 단 5천의 병력으로 귀주성을 사수하며 3만의 몽골군을 격퇴했다. 이 싸움은 단지 병력의 차이가 아닌 정보전, 심리전, 시기 조절의 승리였다. 김윤우는 귀주성의 지형을 이용해 포위전의 약점을 상쇄했습니다. 그는 매복과 측면 공격을 반복하며
몽골군을 지치게 했고 낮에는 방어하고 밤에는 기습을 가했습니다. 교수는 칠판에 이렇게 적었다. 고려식 전술 유연성 인내 환경 활용.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고려는 결코 몽골보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보다 오래 버틸 수 있었고 적보다 지형을 잘 알았으며 적보다 더 간절했습니다. 학생들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몽골은 고려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강화와 협정을 반복하며 원 간섭기의 서막이 열리긴 했지만 고려는 완전한 멸망을 피했습니다. 이 순간 교수는 교탁 앞에 섰다. 몽골의 기병대는 유럽을 무너뜨렸습니다. 러시아를 집어삼켰고 중동을 장악했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 무적의 군대가 한국 땅에서는 진격을 멈췄을까요? 패트릭 교수는 마지막으로 세계지도 한가운데에 고려라는 글자를 붙이며 말했다. 여러분, 전쟁은 총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 위의 수치를 넘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저항했는가를 보는 게 역사입니다. 고려는 물러섰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굽혔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제이슨은 다시 손을 들었다. 교수님, 그럼 지금의 한국군은 이런 정신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패트릭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현대 대한민국으로 갑니다. 이제 고대가 아닌 1950년 한국전쟁과 현재의 기술 기반 군사력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고구려의 을지문덕과 고려의 김윤후가 단지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지금의 한국을 지탱하는 구조적 DNA라는 것을. 강의가 끝났다. 조용한 박수가 퍼졌다. 유스케는 조용히 메모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제이슨은 옆자리 친구에게 속삭였다. 내가 몰랐던 게 참 많았네. 누군가의 편견이 무너졌고 누군가의 질문이 시작됐다. 강의가 끝났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강의가 아니었다. 하나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순간이었다. 하버드 국제정치학부의 대형 강의실. 그 웅장한 공간은 이제 조용한 사유의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다. 패트릭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한 줄의 문장이 있었다. 역사는 기록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다. 학생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고려라는 이름을 배웠습니다. 아니,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 새롭게 만난 것이죠. 교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역사 속 강대국들의 패권과 전쟁을 말할 때 우리는 자주 숫자와 지도를 봅니다. 병력 규모, 경제력, 군사 기술, 국토의 넓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수치 바깥에 있습니다. 패트릭 교수는 칠판에 조용히 세 글자를 적었다. 지속성, 유연성, 그리고 신념. 고려는 결코 압도적인 군사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몽골의 침공을 견뎌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사고의 깊이와 민중의 의지,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전략적 판단력의 결과입니다. 학생들 중 누군가는 이 말을 비현실적인 미화로 들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앞서의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다. 고구려의 을지문덕이 보여준 기만 전술, 고려의 김윤후가 실행한 환경 중심의 전투 운용, 그리고 전쟁보다 더 긴 인내의 전쟁.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만든 겁니다. 교수는 천천히 말의 속도를 줄이며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 이 작은 나라가 왜 아직 존재할까요?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여운은 깊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거대한 문명 사이에 끼어 있는 복잡한 위치다. 중국, 러시아, 일본, 심지어 냉전 시대에는 미국까지 이 땅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나라는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났다. 삼국의 전쟁, 고려거란 전쟁, 고려몽골 항쟁,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리고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학생들은 깨달았다. 이 나라는 한 번도 평온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사라진 적도 없었다. 패트릭 교수는 마지막으로 스크린에 하나의 단어를 띄웠다. 계승. 한국의 전략은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고대의 전술, 고려의 인내, 조선의 체계, 현대의 기술력까지 서로를 잇는 보이지 않는 실처럼 한국인은 그것을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해 왔습니다. 학생 제이슨은 조용히 손을 들었다.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교수는 미소 지었다. 정확히 본 겁니다. 제이슨, 한국은 더 이상 단지 미국의 우방이 아닙니다. 자체적인 판단, 자체적인 전략, 자체적인 기술로 세계 무대에서 독자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단지 과거를 보기 위함이 아니고 오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일을 설계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 피플이었습니다.